가게가 엄청 시끌벅적하네. 무슨 행사라도 하나? 뷰티 신상품, 오색나비 이슬, 깜짝 발매? 아, 화장품 프로모션 행사였구나. 시그윈도 있잖아. 안녕, 시그윈. 여행자 피몬, 안녕. 요즘 건강은 좀 어때? 엄청 쌩쌩하지. 근데 시그윈은 여기서 뭐해? 공장님 고집 때문에 정기적으로 폰타인성에 휴가를 오거든. 마침 신상 스킨케어 제품 프로모션 행사가 있길래 겸사겸사 와봤어. 잡지사에 투고해야 해서 가끔 업계 동향을 확인하거든. 잡지사에 투고를 한다고? 무슨 잡지인데? 폰타인 뷰티협회에서 주관하는 플로럴 뷰티야. 난 스킨케어에 관한 글을 많이 발표했어. 필명은 바다 이슬꽃이고. 뭐? 플로럴 뷰티의 바다 이슬꽃이 시그윈이라고? 그건 폰타인 뷰티협회의 원로급 인물일 텐데. 그게 뭐 이상해? 미를 추구하는 마음은 누구라도 있는 거거든? 난 이 신분이 마음에 들어. 화장품 가게에 가면 직원들이 정중하게 대해주고 미소만 짓고 있어도 더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 바다 이슬꽃한테 밉보이고 싶은 가게는 없을 테니까. 시그윈도 미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그치만 뷰티협회의 원로급 인물이라니 진짜 대단하다. 사실 내가 미용을 연구하는 건 지금의 모습을 소중히 여겨서지 예쁘고 말고랑은 별로 상관없어. 미용 전문가의 세련된 화법 같은 거야? 최고의 아름다움은 자연미라는 거지? 아니야. 멜리진의 미적 감각은 인간과 차이가 꽤 커서 인간의 외모를 예쁘다, 못생기다로 나누지 않거든. 굳이 나한테 묘사할 단어를 찾으라고 한다면 귀엽다 정도일 거야. 그런 거였어? 응, 난 지금의 내 외모를 소중히 여기고 꼼꼼히 관리하면서 겸사겸사 이런저런 노하우를 정리했거든. 근데 그게 나중에 뷰티 애호가들한테 인기를 끌게 될 줄은 나도 예상 못했어. 그랬구나. 근데 전부터 궁금했는데 시그윈은 왜 인간의 외모를 하고 있는 거야? 설마 혼혈이야? 미안해. 멜리진한테는 좀 무례한 질문일지도 모르겠네. 괜찮아. 사실 이 모습은 혼혈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고 있는 거야.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 여행자랑 페이몬이 궁금하다면 얘기해줄 수도 있어. 원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응, 나 엄청 궁금해. 여행자, 너도 궁금하지? 그건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어. 아주 오래전, 인간은 멜리진을 배척했고 멜리진은 인간을 두려워했어. 한 멜리진은 인간의 의술에 푹 빠졌지만 그녀에게 치료받으려는 사람이 없었고, 또 한 소녀는 멜리진을 좋아한 탓에 인간 친구가 없었지. 그래서 멜리진은 소녀의 친구가 됐고 소녀는 멜리진의 환자가 됐어. 응? 진료 끝났어. 오늘도 엄청 건강하네. 고마워, 멜리진 선생님. 둘은 의사와 환자 놀이를 하면서 우정을 쌓아갔어. 그러던 어느 날 소녀가 정말 병에 걸려버렸어. 유일하게 제때 도착한 의사는 어른들에게 쫓겨나고 말았지. 나가! 멜리진 따위 믿을까 보냐? 난 인간이 아니라서 소중한 친구조차 구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멜리진은 무서운 마녀를 찾아가
마녀가 받아줄 때까지 빌고 또 빌었어. 자, 죄악으로 만든 이 물약을 마시면 넌 인간의 얼굴을 갖게 되고 인간의 팔다리가 자라날 거다. 대신 넌 네 친구가 좋아했던 모든 걸 잃게 되겠지. 그래도 좋으냐? 멜리진의 망설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 비가 오는 밤, 작은 의사가 소녀의 집 문에 두드렸어. 후드와 망토를 꽁꽁 싸입은 의사는 비를 피하려는 것 같기도, 뭔가를 숨기려는 것 같기도 했어. 작은 의사는 소녀의 손을 잡고 항상 그랬던 것처럼 소녀의 병을 치료해줬어. 날이 밝고 소녀의 상태도 호전됐어. 그러나 작은 의사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친구 곁을 떠나고 없었지. 이렇게 된 거야. 그때부터 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와서 지인들 대부분은 내가 처음부터 이 모습이었는 줄 알아. 마녀의 마법 포션이라 동화 이야기야?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말하는 방식 때문인가? 응, 맞아. 멜리진의 입장에서 보면 친구를 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인간의 모습이 된 거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 환자를 치료하는 건 의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든 극복해야 해. 근데 시구인이 멜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전박대하다니 정말 이해가 안 돼. 딸이 위급한 상황이잖아. 가끔은 외모 자체가 장벽이 될 때도 있어. 그치만 이미 다 오래전 얘기고 나도 지금의 모습이 마음에 들어. 지금의 시구인도 엄청 귀여워. 고객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매장에 대행하는 뷰티 신상품 프로모션 행사를 시작할게요. 프로모션 행사가 시작된 것 같네. 같이 가보자. 페이몬도 화장품 사고 싶으면 내가 추천해줄게. 정말? 뷰티협회 원로의 추천이라니 엄청 기대되는걸? 이번 신상품은 오색나비 이슬이에요. 많은 고객님들이 뷰티 잡지에서 이 로션의 체험 후기를 읽어보셨을 거예요. 크게 개선된 피부결이 마치 번데기가 우아하듯 새로운 빛을 뿜는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죠. 오늘은 마침 이 로션의 개발자인 폰타인 과학원의 라바테 씨가 찾아주셨어요. 그럼 지금부터 라바테 씨의 제품 소개를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오색나비 이슬의 개발자 라바트라고 합니다. 너무 잘생겼어. 연구원이라고? 그렇게 안 보이는데? 다들 제 등장에 놀라신 모양이네요. 정확히는 제 외모가 의외인 거겠죠. 많은 분들에게 연구원은 난해한말로 학식을 뽐내는 사람이니 제 외모는 연구원과 어울리지 않아 보일 테죠. 누군가를 정의할 때 외모란 가장 얄팍한 근거일 뿐이지만 늘 족쇄처럼 우리 스스로를 제한해요. 외모는 구직 중인 청년의 자신감과 수줍은 소녀의 고백할 용기를 앗아갔고 결국 우린 점차 외모에 맞춰 변해갈 수밖에 없어 보이죠. 하지만 그 족쇄를 깨뜨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외모가 우리의 변화를 막는다면 외모 그 자체를 바꾸면 돼요. 기미와 주름을 씻어내면 더는 우리의 자신감을 앗아갈 수 없게 되죠. 빛과 윤기를 더하면 누구를 만나도 용기를 잃지 않을 거예요. 번데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가 탄생하도록 하는 것, 그게 오색나비 이슬의 사명인 겁니다. 효과는 둘째치고 연설이 정말 대단하네. 벌써 사고 싶어지는 기분이야. 라바트 씨는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 보셨나요? 물론이죠.
제품을 개발할 때 여러 번 써봤으니 광고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제품 효과도 믿을 수 있겠네? 이러면 자화자찬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 고객 한 분을 모셔서 제품을 체험해 보시게 하죠. 혹시 관심 있으신 분 계신가요? 나 할래! 폰타인 뷰티 협회 원로님이 와주시다니 정말 영광이네요. 그럼 원로님이 이 제품을 평가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요? 시구인 씨? 알겠어요. 저분이 바다에 있을 곳 맞지? 폰타인에서 저분보다 화장품이 더 까다로운 사람은 없다던데. 체험 부탁드릴게요. 순하고 흡수도 빠르네요. 폰타인 전체를 놓고 봐도 인류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와! 시구인이 굉장히 높게 평가했네. 저 하나 주세요. 저도요. 할인은 없나요? 네, 다들 오래 기다리셨죠? 그럼 이제 오색나비 이슬의 발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 사보는 게 어때? 그래? 그래도 피부 관리는 중요하다고. 맨날 햇볕에 그을리고 비바람에 시달려서 피부가 거칠어진 것 같아. 시구인이 있으니까 화장품이 안 맞을까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야. 우리 뷰티 전문가한테 상담받으러 가자. 좋게 평가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원래는 짚어주신 부족한 점을 앞으로의 개선 방향으로 삼을 생각이었거든요. 대다수 스킨케어 제품의 장단점은 장기적으로 체험해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제품은 효과가 즉각적이네요. 피부를 개선하면서도 뚜렷한 트러블이 없다니 보기 드문 일이에요. 그래도 걱정 마요. 계속해서 제품을 써보고 정기적으로 후기를 플로럴 뷰티에 올릴 테니까요. 잡지만 주문해서 확인하면 돼요. 인사치레로 한 말이었는데 역시 뷰티 협회 원로님은 엄격하시네요. 시구인! 존경하는 뷰티 전문가님, 나랑 얘 피부 타입이 이 제품이랑 맞을까? 설마 넌 그 이름도 유명한 여행자? 그 이름도 유명한 여행자랑 똑같이 유명한 페이몬이지. 여행자의 상담이라면 내가 직접 대답해줘야지. 오색나비 이슬은 성분이 순해서 어떤 피부 타입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 굳이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폰타인 사람한테 조금 더 적합하달까? 그래? 왜 그런 거야? 영업 기밀 몇 개 정도는 남겨달라고. 유명한 페이몬 아가씨. 좋아. 근데 지인 할인은 없어? 그럴 필요 없어. 여행자와 그 파트너가 우리 제품을 사용한다면 오히려 내가 영광이지. 공짜로 2병 선물해줄게. 이것도 비상금을 아낄 수 있겠는걸?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는 가. 근데 난 나름의 성의를 보이고 싶은 것뿐이니까 영업으로 생각하진 말아줘. 오색나비 이슬의 고객을 찾는 과정은 같은 탐미주의 취미를 가진 사람을 찾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거든. 미주의? 그렇게 스스럼 없이 말하니까 어쩐지 쑥스러워지네. 쑥스러워할 거 없어, 페이몬 아가씨. 많은 사람이 말로는 마음의 숭고함을 추구한다고 해도 시선은 늘 외모로 향하거든. 이런 환경에서 예뻐지고 싶은 건 정상이지. 그게 내가 이 연구를 선택한 취지고. 맞아! 예뻐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으니까. 아, 시간이 늦었네. 급한 볼일이 있어서 이만 실례할게. 자, 여기 로션 2병.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보자. 페이몬, 여행자. 이 스킨케어 제품 말인데 지금 당장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퀄리티는 문제 없어. 다만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약간의 재료를 추가하면 효과가 더 좋아질 거야. 정말?
그럼 왜 방금 라바트한테는 얘기 안 한 거야? 연구원은 인간 중에서 특별한 품종이거든. 면전에 대고 단점을 제기해도 크게 개의치 않지만 누가 본인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종종 기분이 안 좋아져. 방금 내가 이걸 얘기했으면 아마 너희한테 제품을 선물해주지 않았을 거야. 일리 있는 말이네. 효과가 더 좋은 걸 써보고 싶으면 재료 리스트를 적어줄 테니까 재료를 수집해와. 효과가 더 좋은 버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더 예뻐진다는 거네? 나 할래! 난 이만 메로피드 요새로 돌아가 볼게. 의무실을 너무 오래 비울 순 없거든. 응, 나중에 메로피드 요새에서 봐. 우와, 의무실에 사람이 엄청 많네. 거짓말이 아니라 어젯밤 제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저랑 똑같이 생긴 또 다른 내가 있었다고요. 응, 방금 말한 내용은 다 기록해뒀어. 이제 검사를 시작할게.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심호흡을 해봐. 우선 내가 지금 어떤 손가락을 내민 것 같아? 검지손가락이요. 전 미치지 않았어요. 좋아, 그럼 계속할게. 오랜만이야, 공작. 아, 너희구나. 정말 오랜만이네. 차라도 대접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일 때문에 여의치가 않아. 괜찮아. 실은 우리 시구인한테 온 거거든. 근데 이건... 이 수감자가 잔뜩 당황한 표정으로 또 다른 나를 봤다면서 교도관을 찾아왔어. 또 다른 나? 그냥 닮은 사람을 본 게 아니고? 보고를 받았을 땐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수감자들의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닮은 외모의 수감자는 없더라고. 워낙 확신에 차 있길래 일단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가정하에 수간호사에게 검사를 부탁한 거야. 좋아. 이제 물 좀 마시면서 잠깐 쉬고 있어. 검사 끝났어요. 뚜렷한 병리학적 특징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렇군. 그래서 넌 여전히 건강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여기는 거야? 추론일 뿐이에요. 정신적인 병리학적 특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일단 지금 봤을 때 인지 능력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녀석이 이번 일을 퍼뜨리고 다닌다면 엉뚱한 소문이 돌 거야. 교도관, 녀석을 환자 보호실로 데려가서 당분간 관찰하도록 해. 하필 그림자 수사청이 사건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해서 오늘 이 환자는 수간호사 너한테 부탁해야 할 것 같아. 네, 맡겨주세요. 관찰 명단에 추가할게요. 여기 두 손님도 중요한 일 때문에 메로피드 요새로 널 찾아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전부 관찰 명단에 넣진 말아줘. 여행자랑 페이몬이구나. 안녕, 시구인. 사실 딱히 중요한 일은 아니야. 급한 일이 생기면 사무실로 찾아와. 그럼 난 이만 실례. 다음에 봐. 시구인. 미안한데 대기 중인 환자가 있어서 또 기다려야 할 것 같아. 빈 침대에서 편하게 기다려줘. 알겠어. 수간호사님, 수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상태가 더 악화된 것 같아요. 당황하지 말고 일단 여기 앉혀줘. 시구이는 평소에 이렇게 바쁘구나. 근데 스킨케어 제품을 개선해달라니 난 말 못하겠어. 시구이는 평소 업무를 관찰하는 것도 괜찮겠지? 좀 아플 수도 있으니까 일단 심호흡을 하는 게 좋을 거야. 이 얼굴은 용해된 거야? 어쩌다가? 난들 알겠어. 들어올 때부터 이랬는데 원인은 몰라? 중범죄자라 밖에서 치료받을 수도 없으니 수간호사님의 약으로 증상 완화만 하는 거지. 정말 골치 아프네. 이따 그림자 수사청으로 신문 받으러 데려가야 하는데 거기 경찰관이 기겁하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지냐고. 그림자 수사청? 라이오슬리가 처리하고 있는 사건이랑 연관이 있는 거야? 맞아. 한꺼번에 수십 명이 수감됐을 정도로 큰 사건인데 이 녀석은 그 중에서도 제일 흉악한 놈이야. 얼굴이 저리 된 건 다 인과응보지.
사람을 얼마나 해쳤다고. 구경은 다 했냐? 아직이야. 짓모른 정도를 자세히 관찰해야 투약량을 결정할 수 있거든. 괜찮아. 멜리진의 미적 감각은 인간과 많이 다르거든. 내 눈에 넌 털이 조금 지저분한 고양이 정도야. 다른 고양이들이랑 똑같이 귀여워. 내가 뭐 꼬맹인 줄 알아? 감옥으로 돌아가야겠으니까 얼른 약이나 발라. 태도가 그게 뭐야? 메로피드 요새에서 수간호사님한테 감히 그딴 말투라니. 혼나고 싶어? 괜찮아. 지금부터 약 바를 테니까 아프면 얘기해도 돼? 지구인이 이렇게나 상냥한데 저런 말투라니. 역시 나쁜 녀석이라니까. 이제 가도 되지? 신음 한 번 안 하다니 정말 대단하네. 죄송합니다, 수간호사님. 배를 끼쳤네요. 여행자 페이몬, 재료는 다 찾은 거지? 아, 다 찾긴 했는데 시구인이 너무 바빠서 말을 꺼내기가 좀 미안했어. 약속한 거니까 미안할 거 없어. 일단 재료부터 줘. 시간 내서 만들어줄게. 일단 어디서 잠깐 쉬고 있어. 관리구역에서 새로운 토너먼트가 열린다고 들었는데 괜찮으면 가봐. 저기 시구인, 우리가 도울 일은 없어? 맞아, 우리가 도와줄게. 답례라고 생각해줘. 그것도 그러네. 착한 인간은 이유 없이 도움을 받으면 죄책감이라는 증상을 보이니까. 걱정 마. 내가 일정 중에 몇 가지 일을 찾아서 너희의 증상을 치료해줄게. 그래도 조금은 힘들 거야. 잠시 쉬었다가 해도 되니까 준비 다 되면 얘기해줘. 시구인, 우리 준비 다 됐어. 첫 번째 임무는 뭐야? 마침 여행자한테 적합한 일이 있어. 우선 침대에 누워줘. 뭐 하려고? 꾀병을 부려야 해. 응? 어려운 일이야? 전에는 꽤 그럴듯하게 하던데. 알고 있었던 거야? 응, 꾀병을 부리는 모습이 농땡이 피우는 수감자보다 더 재밌었어. 페이몬도 잘 맞춰주길래 한동안 지켜봤지. 그런 말을 들으니까 엄청 민망하네. 근데 이번엔 왜 또 꾀병을 부려야 하는 거야? 이제 곧 다음 환자가 도착할 거거든? 일단 내 말대로 해줘. 머리가 아프고 헛구역질이 날 것 같다고 상상하면 돼. 알겠어. 의사 선생님, 저 왔어요. 엄마가 너무 잔소리를 해서 짜증나요. 엄마는 당직 서느라 바쁘시니까 네 병 때문에 걱정하시게 하지 말아야지. 저도 알아요. 하층구역의 바다 경계에서 수영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럼 감기도 안 걸리고 엄마의 일도 방해 안 했을 텐데. 메로피드 요새에 오면 마음껏 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네요. 체온 잴 거니까 여기 앉아. 열이 아직도 안 내렸네. 가루약 준비했으니까 약부터 마시고 열이 떨어지는지 살펴보자. 의사 누나, 그 약은 너무 써서 먹기 싫어요. 전 약 안 먹어도 돼요. 아는 아저씨도 감기에 걸렸는데 며칠 열나다가 저절로 나았어요. 돌아가서 엄마한테 둘러대게 진단서만 끊어주세요. 안 될 건 없지. 정말 용감한 아이네. 용감하다고요? 왜요? 면역력만으로 열을 내리려면 여기 누나처럼 힘든 시련을 겪어야 하거든. 여행자, 정신 차려! 도와고 싶어? 종이봉도 찾아줄까? 네! 고열로 인한 구토랑 어지럼증 등 증상을 이겨내고 며칠 안정을 취하면 건강해질 수 있어. 못 버텨내면요? 정신
그럼 더 이상 의사를 찾지 않아도 되지. 저 그냥 약 마실게요. 그래도 되죠? 물론이지. 마침 아직 따뜻하네. 다 됐어. 여행자랑 페이모는 역시 잘하는구나. 정말 말을 안 듣는 꼬맹이네. 저 아이의 엄마는 여기 교도관인데 요 며칠 계속 당직이거든. 하필 아빠도 출장을 가야 해서 하는 수 없이 여기로 데려온 거야. 금방 왔을 땐 꽤 즐거워 보였어. 메로피드 요새가 재밌는 곳이라고 착각했나 봐. 그나저나 꼬마가 얌전히 약을 먹게 하려고 꾀병을 부리라고 한 거구나? 시구인이 이런 방법을 쓸 줄은 몰랐네. 이 방법은 사실 내 선생님한테 배운 거야. 에? 시구인한테 선생님이 있었어? 멜리진 의사 선생님이야? 인간이야.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미안. 괜찮아. 난 선생님이 정말 좋거든. 다른 사람과 선생님 얘기를 하는 건 즐거운 일이지. 선생님은 떠돌이 의사셨어. 진료소 없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거리를 누비셨지. 장난꾸러기 환자를 특히 잘 다루셨어. 선생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 겁을 줘서 아이한테 약을 먹이면 나중에 병세가 악화돼서 고래고래 우는 소리를 들을 일이 없지. 뭐랄까, 엄격한 선생님 같아. 엄격한가? 선생님은 자신이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의사라고 하셨어. 본인을 그렇게 말하는 의사가 있다고?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 선생님의 사진이라면 나한테 있어. 우와, 정말 꼬마들이 무서워할 것 같은 타입이네. 진찰받은 아이들이 선생님을 마녀라고 생각했을 정도니까. 시구인 어쩐지 부러워 보이는 말투인데? 맞아. 선생님이 계셨다면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도 아이들에게 약을 먹이셨을 거야. 하긴 마녀 같은 의사 선생님 앞에선 깨부릴 엄두가 안 나겠지. 난 그게 안 돼. 아이들은 날 무서워하지 않거든. 사실 그것도 장점이야, 장점. 다음 예약 환자가 도착할 시간이야. 여행자 페이몬, 이번에도 부탁할게. 다음 임무네. 벌써 저녁이야? 시구인의 하루는 정말 힘들구나. 오늘은 여행자랑 페이몬이 도와줘서 훨씬 수월했어. 히히. 시간도 늦었는데 이만 쉬러 가야 하지 않아? 마지막 일이 하나 있어. 기밀사항이라 평소엔 사람들이 쉴 때 하는 편이야. 기밀 사항? 우리가 알아도 되는 거야? 괜찮아. 너희들은 이제 메로피드 요새에서 지내지 않으니까 알아도 문제 없어. 실은 영양식에 쓸 식자재를 준비하려는 거야. 설마 그 영양식? 내가 면전에서 영양식을 만들면 환자들이 한사코 안 먹으니까 식자재를 따로 준비해서 특별 허가 식당의 요리사한테 넘기고 있어. 요리사가 만든 것도 영 불안하던데 원료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네. 페이몬이 배우고 싶다면 가르쳐줄 수도 있어. 여행 중 힘들 때 직접 영양식을 만들어 먹으면 건강에도 좋거든. 그래. 시구인을 돕는 셈 치자. 재료는 다 준비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뒀어. 내가 말한 순서에 따라 추가하면 돼. 우선은 이 특수한 슬라임 응축액이야. 잘 섞어서 넣어줘. 봐봐, 탄력이 생겨서 꼭 젤리처럼 맛있어 보이지 않아? 근데 슬라임 응축액이라고 생각하니까 어쩐지 기분이 미묘해지네. 다음은 이색 결정석이야. 백설탕처럼 가루가 될 때까지 색이 으깨야 해.
원류바다 이종한테서 나오는 그 결정석? 진짜 먹을 수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단백질 함량이 높은 육류를 보충해야 해. 청개구리가 특히 알맞지. 일단 내장부터 깨끗이 씻어내야 해. 육질이 참 부드럽지? 청개구리였구나. 응, 이제 다 됐어. 도시락에 담아서 특별 허가 식당의 의지 씨한테 주면 돼. 어제 어떤 수감자가 생산 구역에서 이틀 연속으로 일하고 있더라고. 내일 그 수감자한테 영양식을 준비해줘야지. 역시 시그이는 수감자의 건강을 걱정한 거였어. 수간호사님이군요. 재료 추가인가요? 1인분 재료 추가야. 번호는 도시락 뚜껑에 적어뒀어. 네, 배달에 문제 없도록 할게요. 꼭 암호를 주고받는 것 같네. 그럼 이번에도 잘 부탁해. 천만에요. 수간호사님은 매일 메로피드 요새 모두를 위해 고생하시는데 도울 수 있으면 저야 좋죠. 조금 적게 자도 괜찮아요. 안 돼. 수면 시간을 더 줄이면 건강에 안 좋아. 물론 수간호사님 말씀도 잘 들어야죠. 수간호사님도 휴식 잘 챙기세요. 이제 오늘 업무는 끝났어. 고생했어, 여행자 페이몬. 여기 교도관이랑 직원들은 시구인을 엄청 존중하는구나. 그런 시구인을 도우니까 우리도 메로피드 요새에 큰 기여를 한 기분이야. 수간호사님, 잠시만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수간호사님께 급한 일 같아서요. 괜찮으니까 숨부터 골라. 무슨 일이야? 보호실 경비 담당인 오딜롱이 전해 달렸는데 망상증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와서 퇴실을 신청했대요. 대체 어떻게 된 거지? 확실히 보호실을 떠나려면 진찰을 통해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걸 내가 확인해야 해. 아무래도 우리의 의사 조수 업무가 아직 안 끝난 것 같네. 같이 가자. 수간호사님, 드디어 오셨군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이제 멀쩡해진 것 같아서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또 다른 나를 본 건 스트레스로 인한 환각 같아요. 당시 일을 오래 해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필요한 검사는 해야지. 긴장하지 말고 심호흡을 크게 해봐. 검사 순서는 오전이랑 같으니까 준비해둬. 죄송한데 낮에 너무 긴장한 건지 순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뭐부터 준비하면 되나요? 괜찮아. 우선은 인지 검사니까 주의력을 집중하면 돼. 자, 내가 지금 어떤 손가락을 내밀었을까? 엄지손가락이요. 모든 지표가 정상이네. 그럼 역시 과로 때문에 환각을 본 거야? 전에도 과로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사례가 있긴 했어. 그래서 생산 구역에서 수감자들을 자세히 살폈던 건데 왜 이번에는 눈치채지 못했을까? 아니에요. 수간호사님을 탓할 수야 있나요? 적응력이 부족해서 못 버텨낸 제 탓이죠. 수간호사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젠 익숙한 숙소로 돌아가서 푹 쉬고 싶네요. 낯선 환경에선 확실히 피로를 풀기 어렵지. 그래, 보호실을 떠나는 걸 허락할게. 이틀 정도 휴가를 신청해서 푹 쉬도록 해. 일단 널 관찰 명단에서 제외해줄게. 수간호사님께 폐를 끼쳤네요. 오딜롱, 미안하지만 수감자를 감옥까지 호송해줄 수 있을까? 물론이죠. 마침 제가 오늘 관리구역의 야간 순찰 담당이거든요. 무사히 호송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업무 맞지? 응. 참, 너희 스킨케어 제품 개량도 해줘야 하는데 시간이... 그건 안 급해.
시간이 늦었으니까 시구인도 얼른 쉬어. 그럼 내일 시간을 내볼게. 여행자랑 페이몬도 잘 자. 푹 쉬어야 해. 걱정 마. 오늘은 의미 있는 일들을 잔뜩 했으니까 나도 여행자도 푹 잘 수 있을 거야. 시구인도 잘 자고 내일 보자. 어젯밤은 진짜 푹 잤어. 이제 시구인한테 가보자. 우와, 의무실에 어제보다 사람이 더 많네. 좋은 아침이야, 페이몬. 여행자, 먼저 환자들을 진찰해야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까? 이번 경우는 조금 복잡해서 나도 상황을 먼저 봐야 할 것 같아. 아니 진짜라니까요. 여긴 의무실이야. 소란 피우지 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전 게스턴이 아니라 우일이에요. 거짓말도 그럴듯하게 해야지. 지명수배 당시 너희 초상화를 다 기록해뒀어. 넌 게스턴이 맞아. 이 외모 때문에 그래요? 저도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체포에 신문까지 당하고. 그걸 알아내려고 너희를 여기 데려온 거야. 그러니까 억울하면 더더욱 얌전히 있어. 그래야 결백이 조금이라도 빨리 밝혀질 테니까. 알겠습니다. 정말 골치 아프네. 어제 신문했을 땐 별 문제 없었는데. 좋은 아침이야, 공작. 근데 이건 또 무슨 상황이야? 어제 내가 처리한 사건 기억해? 오늘 아침에 신문하는데 범인들이 하나같이 난 내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야. 에? 어제 사건보다 더 이상하잖아. 이외에 다른 단서는 없고 신문이 교착 상태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의무실로 데려온 거야. 어제 일만으로도 시구인이 충분히 바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기록한 진술은 다 정리해뒀습니다. 저희가 눈치채지 못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건... 출소? 진술에 기록된 수감자들은 오늘 출소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점은 저희도 발견했습니다만 중재범이 자기가 오늘 출소할 수감자니까 내보내달라고 한다니 저희를 너무 얕보는 행위 아닐까요? 그럼 더 신중해야지. 랑베르사, 오늘 출소 명단 확인해보고 대충 핑계대서 출소 절차 중단해. 신청서가 떨어져서 급하게 인쇄 중이라고 하면 되겠네. 알겠습니다. 그 충범죄자들, 곧 출소할 수감자들과 신분을 바꿔치기 해서 탈옥하려는 걸 수도 있겠어. 그 가능성도 생각해봤지만 자세히 확인해보면 수배령에 그려진 수감자가 틀림없습니다. 이걸 바꿔치기 당했다고 봐야 할까요? 그 녀석들이 출소 예정인 수감자들과 똑같이 생긴 게 아니라면 그렇겠지. 어제 사건에 협조하기 위해 제공한 메로피디오스의 명단은 도움이 좀 됐나? 네, 명단에 기록된 수감자들의 초상화는 처음부터 확인해봤으니 그 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목소리가 어제와 다소 다르긴 합니다만 이 점은 위장하기 쉬우니까요. 그래? 수간호사는 어떻게 생각해? 잠시만요. 확인할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약 바를 시간이 안 됐으니까 조금만 참아. 에? 이건 어제 그 사람이잖아. 이 사람은 아마 오노레일 거야. 오노레는 얼굴에 난 심한 종기 때문에 폰타인성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거든. 그래서 교도관 동반으로 외출 치료를 허락했어. 말했잖아요. 전 포톤이 아니라 오노레라고요. 그럼 정말 바꿔치기 당한 사람이 있다는 건데 포토는 그렇다 해도 남은 수감자들은요? 영혼까지 바꿔치기 할 순 없잖아요. 아니, 바꿔치기 당한 건 아마 얼굴일 거야. 마치 치아를 교체할 때처럼 썩은 이를 뽑고 틀니를 끼는 식인데, 내가 증명해줄게. 여행자, 페이몬, 어제 봤던 에릭 혹시 기억해? 응, 기억해. 그럼 도와줄 수 있겠다.
일단 자기가 에릭이라고 주장하는 수감자를 찾아줘. 넌 에릭이야? 맞아요, 수간호사님. 수간호사님은 전 믿으시죠? 지금부터 한 번 더 검사를 할 거야. 순서는 어제랑 같아. 알겠어요. 이번에도 인지검사부터 하는 거죠. 추이를 집중할게요. 우선 지난번 검사에서 내가 어떤 손가락을 내밀었는지부터 떠올려봐. 검지손가락이었던 것 같아요. 응? 어떻게 된 거냐면 어젯밤 또 다른 나를 봤다고 주장하는 에릭이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오더니 시그인한테 보호실을 떠나고 싶다고 요청했어. 퇴실을 허락하기 전에 시그인이 검사를 한 번 더 했는데 그때 시그인은 엄지손가락을 내밀었어. 네? 어젯밤에 검사를 했었다고요? 전 보호실에 들어온 후로 딱히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잤어요. 깨어났을 땐 이미 중범죄자실이었고요. 이제야 요 며칠 메로피디오스에서 있었던 이상한 일들이 합리적으로 설명되는군.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죠? 탈옥을 꾀한 중범죄자들은 희생양, 즉 출소를 앞둔 수감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상대의 모습으로 변장할 계획을 세운 거야. 어젯밤 놈들은 야간 당직을 맡은 교도관 오딜롱을 습격하고 변장 수단으로 자기 편을 오딜롱으로 변장시켜 경비원들의 신분 확인을 피했어. 그 후 다른 수감자들이 잠들었을 때 야간 당직 교도관의 신분을 이용해 출소 예정인 수감자와 신분을 바꿔치기 한 거야. 하지만 그 계획에 착오가 생겼지. 안리가 계획을 시행하기 전에 에릭으로 변장했고 진짜 에릭이 그걸 보게 된 거야. 진짜 에릭은 교도관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당시 우리에겐 정보가 부족해 에릭을 망상증 환자로 판단하고 보호실에 넣었어. 놈들은 교도관의 가짜 신분을 이용해 에릭도 바꿔치기 했지만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지. 네, 그때 전 에릭을 관찰 명단에 추가했어요. 이 명단에 있는 수감자들은 제 허가 없이 출소 절차를 밟을 수 없어요. 그래서 두 사칭범도 수간호사가 관찰 명단에서 가짜 에릭을 제외하도록 연극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야. 엄청 그럴싸한걸? 역시 공작이야. 일리 있는 추론이지만 변장 가능성은 저희가 이미 배제했습니다. 변장을 이용한 케이스는 전에도 있었어요. 이런 범인을 가려내는 게 멜리진이 그림자 수사청에서 맡고 있는 중요한 직책 중 하나죠. 전 수감자들을 자세히 관찰했지만 변장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지? 현재로선 녀석들이 출소 예정인 수감자들의 자료를 빼돌린 뒤 그걸 이용해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커요. 사실 외모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물약이 있긴 해. 그 물약을 사용한 거라면 멜리진도 분간할 수 없을 거야. 외모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물약이라고? 전 그런 얘긴 처음 들어요. 그런 물약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림자 수사청의 사건 처리 시스템에 재앙이나 다름없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응, 사실이야. 이런... 직업적 소양을 바탕으로 내린 판단이니까 믿어줘. 물론 말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겠지. 내 생각엔 바꿔치기 당한 걸로 의심되는 수감자들을 한 곳에 모아 대질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 그렇게 하지. 결국 저희 쪽 실수 때문에 수감된 후 추가 신문을 하게 됐으니 공장님 말씀을 따를게요. 해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공장님, 큰일이에요. 방금 출소 절차를 중단하라는 공장님의 지시를 프론트에 전했습니다만 수감자 몇 명이 2시간 전에 수속을 마치고 떠났다고 합니다. 명단을 확인해보니 진술에 기록된 인물들과 일치했습니다. 2시간 전이라고? 그건 오늘 신문이 시작되기 전인데. 역시 이미 계획한 일이었어. 정말로 바꿔치기 한 거였다고요? 제길 한 방 먹었군요. 바로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물약이 정말 존재한다면 수감자들은 출소한 후 다시 외모를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림자 수사청의 멜리진도 구분할 방법이 없으니 조사가 불가능해요. 그럼 큰일이잖아. 굳이
굳이 단서를 꼽자면 하나 있긴 해요. 이 녀석들이 감옥에 수감된 건 폰타인 과학원의 어느 연구원 덕분이거든요. 이름이 라바트였던 거로 기억해요. 어? 라바트라면 스킨케어 제품 프로모션 행사에서 본 그 잘생긴 남자잖아? 잘생긴 남자? 인간의 관점에선 그럴지도 모르겠네. 난 물리학이론을 전공한 연구원으로만 기억하고 있어. 이 수감자들의 죄목 중 하나가 금지 물약의 제조 및 판매거든. 라바트의 정보에 따르면 범인들은 라바트가 개발한 기술을 도용했다고 해. 라바트는 처음에 평범한 특권권 침해인 줄 알고 범인들을 찾아가 협상을 시도했다가 녀석들의 범행을 발견한 뒤 곧바로 신고한 거지. 당시 라바트의 제보 덕분에 범인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어. 그렇구나. 정말 박력 넘치는 연구원이네. 참고할 만한 단서야. 라바트가 제보자라면 탈옥한 놈들이 복수의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커. 게다가 범인들과 직접 협상한 적이 있으니 추가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알겠습니다, 공장님. 곧바로 대원들과 함께 폰타인 과학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바꿔치기 당한 수감자들의 감시를 부탁드릴게요. 물론이야. 모르간, 나도 너희랑 같이 수감자들을 쫓고 싶어. 이유가 뭐죠? 어젯밤 가짜 에릭을 보호실에서 퇴실시킨 나한테도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말 마세요. 수간호사님은 수감자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러신 거겠죠. 범인을 체포하는 건 저희 책임이니까 수간호사님까지 번거롭게 할 수는 없어요. 개인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어. 포토는 내 환자인데 제때 약을 바르지 못하면 병세가 악화될 거야. 수간호사님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범인을 체포하는 건 무척 위험한 일이에요. 수간호사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 소대는 감당할 수 없어요. 내 몸은 내가 지킬 수 있으니까 걱정 마. 수간호사님이 아무리 그러셔도 모르간, 물약 가설을 수간호사가 제기한 만큼 분명 물약에 대해서도 더 잘 알 거야. 수간호사랑 같이 움직이는 게 좋겠어. 그래도 수간호사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여전히 믿음직스럽네. 그럼 부탁할게. 공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더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서둘러야 하니까 얼른 출발하죠. 안녕하세요. 급한 공무가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그림자 수사청인가? 또 불법 연구를 진행한 연구원을 추적하는 중이야? 아니요. 어떤 연구원한테 물어볼 일이 있어서요. 혹시 라바트 씨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라바트라면 그 유명한 미남 말하는 거지? 근데 과학원에서 활동한 적은 거의 없어. 라바트랑 친한 연구원이라면 몇 명 알고 있는데 과학원 근처에 있으니까 가서 물어봐. 몇 명? 라바트는 대인관계가 무지 좋을 줄 알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대인관계가 좋은 게 다야. 하늘의 축복을 받은 얼굴을 지녔으니 지인들이 좋게 보는 건 당연해. 근데 라바트는 과학원에 들어온 지 꽤 됐는데 다른 사람이랑 연구 결과를 교류한 적이 없어. 그래서야 과학원에서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없지. 이상한 일이네. 그날 프로모션 행사에선 그렇게 괴팍한 사람으로는 안 보였는데. 난 딱히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확실히 친구를 잘 사귀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았어. 난 전혀 모르겠던데. 이게 멜리진의 통찰력이라는 건가? 지인 말고 라바트가 과학원에 남긴 단서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해. 시간도 절약할 겸 따로 움직이자. 그럼 우리랑 시구인이 그 연구원들한테 가볼게. 과학원에서 라바트의 대인관계가 어떤지 갑자기 궁금해졌어. 안녕? 네가 앙티브야? 너희는 누구야? 라바트의 행방을 물어보고 싶은데 둘이 친하다며? 친해? 특허 라이선스도 안 주는 사이를 친하다고 할 수 있나? 에?
며칠 전에 본 게 마지막이야.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그 특허권 말인데 요즘 라바트가 새로 출시한 스킨케어 제품과 관련 있는 거야? 치, 그런 셈이지. 오색나비 이슬이었나? 꽤 짭짤하게 벌었다던데. 갑자기 말문이 트였네. 과학원의 다른 연구원들은 대부분 기계나 에너지를 연구하니까 라바트가 왕래를 꺼리는 것도 정상이야. 근데 내 연구 주제는 도료라고. 녀석의 연구랑 접점이 있잖아. 근데 왜 협력하자는 것도 거절하냔 말이야. 전엔 녀석의 제품을 구매해보니 굉장히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그 성분을 도료에 사용해보고 싶었지. 성공한다면 라바트만큼 돈을 벌 수 있을 테니까. 미리 말해두지만 라바트의 연구 성과를 표절하려는 건 아니야. 정식 절차를 거쳐 특허 라이선스를 신청하려는 거라고. 비용을 떼먹을 생각도 없단 말이야. 그런데도 3번이나 거절당했어. 남이 자기처럼 떼돈을 벌까 걱정되나 보지? 라바트가 너무 매몰찬 거야. 얘가 시샘이 너무 심한 거야. 어쨌든 앙티브한테서 라바트의 행방을 알아내긴 힘들 것 같네. 가자. 잠깐만, 앙티브 씨. 나중에 풍선 귤을 좀 사둬. 껍질을 우려 마시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거야. 응? 고마워. 안녕? 네가 오드리야? 그렇긴 한데 너희 누구야? 라바트랑 친하다고 들어서 라바트의 행방을 물어보려고. 친해? 고백 한 번 한 게 다거든? 다른 여성 연구원들도 고백했을 텐데 왜 나만 갖고 그러는 거야? 진작 알았어야 했어. 그런 남자는 여자들한테 둘러싸이는 게 좋은 거지. 진지한 연애는 생각이 없는 거야. 저기, 우린 그냥 라바트의 행방을 물어보려고. 그 자식 행방을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라바트랑 친해? 에이, 짜증나. 우리 그냥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러 갈래? 확실히 라바트를 잘 아는 것 같은데 그냥 가면 좀 아쉽지 않을까? 지금 상태로는 뭘 물어도 대답을 못 들을 것 같은데? 연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야. 치료 방법은 알고 있어. 치료가 가능하다고? 아무래도 라바트는 못 찾을 것 같네. 이미 위험에 처한 게 아닐까? 위험하다고? 잠깐만. 그 자식은 왜 찾는 건데? 맞아! 우린 나쁜 녀석들이 라바트를 노린 데서 안전한지 확인하려고 온 거야. 대체 왜? 이틀 전에 과학원에서 봤을 땐 그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았는데. 물론 난 우연히 본 거야. 그렇구나. 그럼 라바트는 지금 어디 있을 것 같아? 위험하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건데 과학원에 없다면 아마 어머니랑 같이 있을 거야. 라바트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는데 사실 가정 형편도 안 좋대. 어머니가 집에서 요양 중이시라 정기적으로 가본다더라고. 그게 구체적으로 어딘데? 그건 나도 몰라. 어머니에 대한 일도 우연히 들은 거야. 알겠지만 누군가와 연애하려면 먼저 그 사람에 대해 알아야 하니까. 고백할 때 바보처럼 어머니를 함께 돌봐드리겠다고 하긴 했어. 그래도 소리를 지를 건 없잖아? 정말이지. 그냥 부드럽게 거절하면 안 되나? 그런 겉만 번지르르한 남자는 진짜 별로야. 역시 가정 형편이 알려지는 게 싫은 거겠지. 증세가 더 심각해진 것 같은데. 라바트 어머니의 주소라. 이따 그림자 수사청 경찰관한테 확인해달라고 해야겠다. 그러면 될 것 같아. 저기, 실례 좀 할게. 혹시 네가 베르트람이야? 누구시죠?
우린 그림자 수사청의 사건 조사에 협력 중인데 라바트의 행방을 알고 싶어서. 라바트랑 친한 사이 맞지? 지금은 아닙니다. 저흰 다른 부류의 사람이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알다시피 저희 연구원들은 저마다의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하지만 라바트의 연구는 상업화가 유일한 목적이에요. 심지어 함께 연구하려면 특허 권리를 더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비밀유지 동의서까지 서명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과 무슨 연구를 하겠습니까? 이제 제 압축기는 자체 기술만으로 충분하니 라바트와 더 협력할 필요는 없겠죠. 라바트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도 우린 라바트의 행방을 알고 싶어.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당신은... 메로피드 요새의 수간호사님이시군요. 전 과학 중에 의학이 가장 숭고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의 의미로 이번 일을 돕겠습니다. 우와, 시그인의 신분이 이렇게 유용할 줄은 몰랐네. 솔직히 라바트의 행방은 저도 잘 모릅니다. 2달 전에 협업을 중단한 후로 만난 적이 없거든요. 라바트와 자주 만나는 장사치들을 찾아가 보시죠. 그 사람들은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장사치? 라바트와 일할 때 보니 장사치 같은 자들과 종종 만나더군요. 매번 절 피해 대화하던 걸 보면 떳떳한 거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연히 들은 내용도 약품 제조와 판매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역시 라바트는 연구 성과의 상업화가 가장 중요했던 거겠죠. 약품 제조랑 판매? 스킨케어 제품이 아니고? 그런 것도 약품으로 쳐? 누가 알겠습니까? 전 돈 냄새만 풍기는 일에는 관심 없어요. 고마워.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과학 안에서 승승장구하길 바라죠. 정말 의외야. 라바트는 그냥 친절하고 잘생긴 연구원인 줄 알았는데 다른 연구원들한테 그렇게 다르게 보였을 줄 몰랐어. 페이모는 그럼 지금 라바트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가정 형편이 안 좋은 탓에 고고해지고 이익만을 쫓게 된 잘생긴 연구원? 외모에 대한 인상은 그대로네. 그게 신경 쓰인다는 건 인정할게. 솔직히 그 정도로 잘생긴 연구원이면 가정 형편이 안 좋아도 그렇게 괴팍해지진 않지 않나? 외모만으로 한 사람의 정보를 판단하면 안 돼. 수간호사님, 여행자, 연구원들은 만나보셨나요? 새로운 정보가 있던가요? 베르트람은 라바트가 약품의 제조 판매 상인과 접촉했다고 하던데 라바트가 약품 관련 브랜드를 등록한 적이 있어? 큰 사건의 제보자라 자료를 조회해봤지만 라바트의 명의로 된 약품 관련 브랜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상하네. 상업화를 중시하고 다른 사람과의 기술 공유를 싫어하면서 왜 본인 브랜드를 등록하지 않았을까? 혹시 대중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일일까? 그 수감자들과 손잡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확실히 약품 제조 판매와 관련된 죄명으로 들어오긴 했어요. 에이 설마! 그 수감자들은 라바트가 신고했다면서! 충치가 생긴 아이가 나한테 올 땐 이미 오랫동안 아팠을 가능성이 커. 게다가 사탕을 잔뜩 먹었단 사실도 숨기지. 그런 점에서 어른과 아이는 큰 차이가 없어. 그렇긴 한데... 신고 내용을 처리할 때 라바트를 만나봤는데 그 수감자들과 어울릴 사람 같진 않았어요. 어쩌면 협박을 당한 게 아닐까요? 수간호사님과 여행자 말처럼 라바트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으니 수감자들은 돈을 빌미로 라바트에게 학술적 지원을 요구했을 수 있겠어요. 그 수감자들의 정체를 알았을 땐 너무 깊이 연루되고 약점까지 잡혀서 협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케이스는 종종 봤어요. 일리 있는 말이야. 내내 범인들의 협박을 받고 있었다면 다른 연구원들과 협력을 꺼린 것도 이해가 가. 그래서 라바트가 그렇게 괴팍했던 거구나. 맨날 범인들한테 감시당하니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그럼 더 큰일인 것 같은데. 라바트와 수감자들이 계속 협력해왔다면
라바트의 행방을 우리보다 더 잘 알 거야. 어쩌면 우리보다 먼저 찾아낼 수도 있어. 방금 과학원에서 수집한 정보대로면 라바트가 마지막으로 과학원에 나타난 건 이틀 전이고 그 뒤로는 아무도 보지 못했으니까 어쩌면 이미 이틀 전이면 설마 그 프로모션 행사가 끝난 후야? 라바트가 범인을 신고한 날이기도 하지. 이건 좋지 않아. 너무 걱정하지 마. 아직 기회가 있을 거야. 그 수감자들을 신고하고 바로 실종된 거라면 자발적으로 몸을 숨겼을 가능성이 커. 맞아. 보복당할까봐 두려웠을 거야. 한시라도 빨리 라바트를 찾아야 해요. 지금 유일한 단서는 라바트의 어머니 집인데. 시스, 확인 가능해? 네, 폰타인 성에서 브랜드를 등록할 땐 정확한 주소를 작성해야 해요. 라바트가 작성한 주소는 폰타인 외곽이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아마 거기일 거예요. 그럼 서둘러서 출발하자. 여기가 주소에 적힌 그 건물일 거예요. 내가 문을 두드려 볼게.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있는 것 같아. 상황이 안 좋은데 문을 빨리 열 방법이 없을까? 그럼 강제로 문을 부술까? 아, 그냥 제가 할게요. 이런 데는 기술이 필요해요. 시민의 재산을 훼손하면 보고서를 잔뜩 작성해야 한다고요. 침착하자, 침착해. 지난 훈련을 생각해보는 거야. 힘 조절을 잘해서 열렸어요. 시스, 대원들과 함께 잠복해서 건물 주변을 주시하고 있어. 나랑 여행자는 수간호사님이랑 들어가서 상황을 살필게. 안녕? 누구 없어? 저쪽이야! 침대 위에 할머니가 있는데 라바트의 어머니겠지? 근데 대답은 못하는 상태인 것 같아.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몇 번은 대답할 수 있겠지만 억지로 그러지 않는 게 좋겠어. 라바트는 여기에도 없어 보여요. 이분께 여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여쭤볼게. 라바트의 어머니 맞으신가요? 저흰 라바트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요. 누구? 귀가 잘 안 들리는 건가? 혹시 라바트의 사진은 없어? 네, 준비해뒀어요. 여기 좀 봐주세요. 아드님 맞죠? 아드님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역시 아무것도 못 알아냈네. 유일한 단서도 끊긴 건가? 여기에도 없으면 위험에 처했을 확률이 높은데. 본인이 있으면 위험해질까봐 어머니 곁으로 돌아오지 않은 건 아닐까? 그렇다곤 해도 이제 어디서부터 찾지? 역시 과학원 일대에 있을 확률이 높을까? 아마 그렇겠지? 다시 과학원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겠어. 거기서 많은 단서를 수집했지만 놓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희망을 걸어봐야지. 미안한데 난 여기 남아있을게. 환자한테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고 싶어. 네, 그럼요. 그럼 여행자랑 페이몬도 여기 있어. 명목상으로는 수간호사님의 조수니까. 그리고 그림자 수사청에서도 건물 주변을 감시할 인력을 남겨줬으면 해. 이유가 뭐죠? 라바트가 어머니의 병세를 알게 된다면 분명 집으로 돌아올 거야. 아, 알겠습니다. 건물 주변에 잠복해 있는 대원들을 남겨둘게요. 여행자, 페이몬, 이번에도 잘 부탁할게. 얼마든지. 근데 방금 라바트 어머니의 병세 얘기를 했는데 설마... 임종에 가까워졌어. 일단 간단한 처리를 해야 하니까 그쪽에 있는 타올 좀 줄래?
가족이 병을 고치기 위해 이런저런 시도를 한 것 같아. 진귀한 약재도 많이 사용했어. 다만 지병이 많아서 회복하기엔 너무 늦었어. 시그위는 이런 상황을 보면 많이 괴롭겠구나. 마음이 조금 괴롭긴 해. 멜리진의 입장에서 인간의 생로병사는 해가 뜨고 지는 것 같은 자연의 섭리야. 근데 인간의 의학은 이 법칙을 어느 정도 거스르는 기적 같은 과학이지. 그게 내가 처음 의학에 빠진 이유야. 그치만 의사가 되고 나서야 깨달았어. 항상 기적이 일어나진 않는다는 걸.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다는 걸. 시그윈, 걱정하지 마, 페이몬. 의사의 책임은 모든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치료할 수 있는 병을 치료하는 거야. 일단 열부터 내려야겠어. 그럼 할머니도 덜 고통스러울 테고, 그래야 라바트를 만날 기회도 생기겠지. 응, 꼭 그 수감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도 얼른 라바트를 찾아내야겠어. 열이 더 심해졌어. 따뜻한 물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응, 우리에게 맡겨. 따뜻한 물은 찾았어? 찾았어! 게다가 엄청 중요한 물건도 찾았지! 이 일지대로라면 라바트에겐 개인 실험실이 있어. 지금 아마 거기 숨어 있을 거야. 우리 얼른 모르가나한테 이 사실을 알리자!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줘. 물에 적신 타올은 준비됐고 주사 한 번만 더 놓을게요. 조금 편해지셨나요? 자, 저희가 라바트를 얼른 데리고 올게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고마워요. 모르간 경찰관이야. 벌써 도착했구나. 소식 듣고 바로 달려왔어요. 가장 중요한 정보가 그 방에 있었을 줄이야. 제가 경솔했네요. 자책하지 마. 지금은 안에 들어갈 방법을 찾는 게 먼저야. 입구에 장치문이 있네. 라바트의 일지에 적힌 방법으로 열 수 있겠지? 얼른 해보자. 문이 열렸어요. 얼른 들어가죠. 누가 들어온 거지? 대장님, 앞에 그 탈옥범들인 것 같습니다. 놈들도 여길 찾아냈군. 한 놈도 놓치지 마라. 대장님, 명단이랑 하나도 안 맞습니다. 탈옥범들은 아마도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던 자들은 보초에 불과하다는 건가? 그림자 수사청이 여길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지? 메로피드 요새 교도관이잖아. 그럼 우린 같은 편이야. 공장님이 날 여기로 파견하셨는데 무슨 오해가 생긴 게 아닐까? 오딜롱, 병이 다 나을 때까지 외근은 피하라고 며칠 전에 말했잖아. 공장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려고요. 모르간 경찰관, 이 사람은 사칭범이 확실해. 진짜 오딜롱은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 난 수간호사님이 말한 변장 수법이 실제로 존재했군요. 한 명도 빠짐없이 체포해! 듀팡,
넌 여기 남아서 녀석들을 감시하면서 출구를 지켜.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즉각 지원군을 요청하도록. 알겠습니다. 항아리가 엄청 많네. 뭔가를 생산하는 곳인가? 이 냄새는 오색 나비이슬에 사용되는 원료 같아. 다 비어있네. 너무 불티나게 팔려서 원료가 바닥난 건가? 이상해요. 라바트는 왜 인기 상품의 생산 라인을 이렇게 외진 기지에 설치한 걸까요? 전에 라바트가 협박받고 불법 물약의 생산 및 판매에 가담했을 거라 추측한 만큼 이곳에 불법 물약의 생산 라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색 나비이슬 자체가 불법 약품일지도 몰라. 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은 추측일 뿐이야. 빨리 라바트를 찾자. 라바트가 우리에게 답을 알려줄 거야.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전진하죠. 여긴 다른 방에 비해 훨씬 작네. 테이블에 놓인 용기를 보면 물약을 제조하는 실험실인 것 같아. 수간호사님, 여기 좀 보세요. 이건 라바트가 그날 입었던 옷이잖아? 왜 여기서 옷을 갈아입은 거지? 옷을 여기 벗겨두고 다른 곳에 데려가서 처리한 건가? 지구인! 갑자기 무서운 소리라면 어떡해! 잘못된 길에 들어선 젊은 인재의 마지막이 이런 결말이라면 너무 안타깝네요. 모르간 경찰관, 안쪽에 길이 있어. 서두르자. 안에 사람이 엄청 많아. 뭐야? 하루도 안 됐어. 우리 얼굴이 너처럼 엉망이 될 거라고? 그 홍수 이후로 폰타인 사람의 체질이 크게 변했어. 더 이상 이 의태 물약과 잘 맞지 않는다고. 그 부작용이 이거야. 그럼 약을 쓸 땐 왜 말 안 한 건데? 어차피 내 계획 덕에 탈옥에 성공한 거잖아? 그림자 수사청이 너희가 숨긴 범죄를 알아내면 얼굴이 망가지는 정도로 끝나진 않을 거야. 젠장, 이유 없이 그렇게 오래 사라져 놓고는 예정을 생각해서 같이 탈옥시켜줬더니 감히 우리 가지고 놀아? 정신 차려. 우린 그냥 비즈니스 관계야. 누가 남을 그렇게 믿으랬나? 게다가 다들 몰래 약 한 병씩 숨긴 거 탈옥을 계획하기 전까지 나한테 얘기 안 했잖아. 넌 안 숨겼고? 그럼 전엔 뭘 써서 얼굴이 엉망이 된 건데? 다들 진정해. 어차피 상황은 이미 이렇게 됐고 우리끼리 싸운다고 바뀌는 건 없어. 보턴, 우릴 여기까지 데려온 걸 보면 방법이 있는 거지. 방법은 무슨? 여기 예비용 원액이 있다고 해서 온 건데 한 방울도 없잖아. 그리고 원액이 있으면 뭐? 저 자식이 말한 것처럼 다시 외모를 바꿔도 결국 얼굴은 썩어버릴 거라고. 싸우지 말라니까. 보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은 이 물약으로 얼굴이 짓무르기 전에 다른 외모로 바꾸는 거야. 그걸 정기적으로 반복하는 거지. 그게 무슨 개소리야? 공급 루트가 있었을 때도 부족했던 물건인데 홍수 이후로 공급원이 끊어진 지금 이걸 무슨 수로 스킨케어 제품처럼 써?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나랑 거래부터 해. 이제야 말하는군. 보턴, 뭘 거래하고 싶은데? 나한테 그 연구원한테서 빼앗아온 자료가 있어. 희석되지 않은 원액을 주면 대제품은 내가 해결할게. 그건... 왜?
다들 손버릇이 좋은 편도 아니잖아. 정말 한 병씩만 숨겨 쓰려고? 그럼 그런 물건을 메로피드 요새에 한 바구니씩 들여올 수 있는 줄 알아? 없으면 얼굴 다 망가져서 햇빛 아래 못 살 준비나 하라고. 야, 일단 저 자식 묶어. 그 자료가 사실인지부터 확인해봐야겠어. 다들 꼼짝 마! 그림자 수사청이다! 뭐야, 누가 저 자식들을 데려온 거야? 모르간, 일단 라바트의 상태부터 확인해줘. 라바트라. 라바트가 안 보이는군. 순순히 인재를 풀어주면 별도로 형기를 연장하진 않겠다! 애도 안 속을 거짓말은 집어치워! 이렇게 된 마당에 우리가 순순히 다시 잡혀줄 것 같아? 라바트는 이미 죽었어. 포톤...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체포해! 수간호사님도 무력을 쓰실 때가 다 있네요. 어떤 환자들은 강경한 치료수단이 필요한 법이니까 다 체포한 거야? 대장님, 방금 명단이랑 대조해봤는데 포톤이 없었어요. 저쪽이야! 문이 닫히고 있어! 날 체포하려는 놈들과 날 죽이려는 놈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니 일석이조군. 어떻게 저 위로 올라갔지? 우리가 모르는 비밀 통로가 있는 게 분명해. 당장 찾아! 애쓸 거 없어. 오면서 이미 비밀 통로를 봉쇄했으니까. 유치하군. 우리가 약속 시간까지 나가지 않으면 밖에서 기다리는 인원이 우리를 도울 사람을 데려올 거야. 그건 제때 올 수 있을 때의 얘기지. 파이프에서 가스가 새어나오고 있어. 다들 조심해. 유독가스야. 이곳은 원액의 완제품을 보관하는 화물 유통 집산지야. 화물이 오염되는 걸 피하기 위해 특수한 소방수단만 사용할 수 있지. 이곳에 설치된 파이프는 소화용 가스를 분사할 수 있어. 조금만 조정하면 유독가스실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여긴 네 동료들도 있잖아. 알게 뭐야. 원액을 구할 수 없으면 아무 쓸모도 없어. 그리고 내가 갈 만한 곳을 불게 놔둘 순 없지. 저 자식 제정신이 아니야. 어떻게든 저 문을 열어야 해. 발버둥 쳐봐. 너희만 숨 넘어가면 내 행방을 알 사람은 없지. 잘들 가라고. 포톤, 정말 이대로 떠날 거야? 오늘 치약도 아직 안 발랐잖아. 넌 내 얼굴을 치료할 수 없어. 단념해. 치료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할 거야? 시간 끌 생각 마. 여기서 도망치면 얼굴 치료할 방법은 내가 알아서 찾을 테니까 네가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거지. 도망쳐도 소용없어. 혼타인 사람은 더 이상 원시 모태 바다의 불에 용이 될 수 없거든. 너! 이 의태 물약의 핵심 성분은 혼타인 사람이 용이 된 후 남은 액체야. 평범한 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특수한 성분이 들어있지. 대홍수가 있기 전까지 혼타인 사람의 본질은 물의 정령이었어. 이 성분으로 만든 물약은 혼타인 사람의 외모를 용해하고 재구성해 물의 활용 수준의 성형 효과를 볼 수 있었지. 이론상으로는 혼타인 사람을 원하는 그 어떤 모습으로도 변화시킬 수 있었어. 하지만 대홍수 이후로 혼타인 사람은 진정한 인간이 됐어. 이제 물약의 원료를 제공할 수도 물약의 효과를 누릴 수도 없게 된 거야. 이 물약을 조제하기 위해 모태 바다의 물로 폰타인 사람을 용해했다는 건가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악질이었군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잠깐. 알겠다. 그래서 인간의 외모를 하고 있는 거였어. 내 손에 네가 모르는 제조법이 있다는 얘기기도 하지. 매캐에서 말하기 힘드네. 훌륭해. 오늘 나랑 거래할 사람이 너였구나. 얘기해봐. 제조법을 어떻게 줄 건데? 제조법이 아니야. 난 제조한 물약을 가져왔어. 뭐? 전
전에 라바트가 개발한 스킨케어 제품을 써봤는데 안에서 특수한 성분이 느껴졌어. 그래서 친구한테 재료 수집을 부탁해서 조제했더니 이런 물약이 나왔어. 그렇단 건 그 스킨케어 제품에 너희들의 협력 성과가 들어있는 거겠지? 네 말대로야. 그 스킨케어 제품의 일부 원료는 우리가 라바트에게 제공했지. 다만 그 화장품은 미량의 유효 성분만 들어있어 원액의 효과와 비교할 수 없지. 난 그 스킨케어 제품을 역으로 분석해 원액에 가까운 효과를 낼 수 있는 제조법을 찾았어. 그건 불가능해. 일부 재료를 말해주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우선 탁한 물의 활용의 조직 성분과 기이한 바다의 방울을 3대 7 정도의 비율로 배합해봐. 탁한 물의 활용과 기이한 바다의 방울이라고? 그쪽으로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거래를 시작해도 될까? 좋아. 내가 있는 창가 아래에 운송 파이프 입구가 있어. 네가 갖고 있는 물약을 던지면 너희를 풀어줄게. 안 돼. 넌 병을 숨기는 나쁜 아이니까 믿을 수 없어. 일단 수문부터 열면 물약을 넘겨줄게. 그게 진짜여도 내 외모를 잠시 회복시키는 게 다일 텐데 그 물약으로 날 협박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엔 밸브를 닫지 않을 거야. 너한텐 시간이 별로 없어. 난 물약을 손에 들고 여기 서 있을 거야. 내가 유독가스에 중독돼서 쓰러지면 물약도 깨지겠지? 너 문이 열렸어! 얼른 숨은 구조부터 파괴해. 더 이상 다치지 않게 막아. 좋아. 그럼 나도 약속 지킬게. 수간호사님, 이곳은 유독가스 농도가 너무 높아요. 어서 철수해야 해요. 정말 위험했어. 그 포톤이라는 녀석 수단이 너무 악랄하잖아. 다들 바닥에 바로 앉지 말고 몸을 조금 움직여둬. 그게 근육 이완에 좋아. 여행자, 너도 마찬가지야. 페이모는 괜찮지? 너무 빨리 날아도 힘들거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그나저나 스킨케어 제품 배후에 이런 악덕 산업이 숨겨져 있었다니 정말 깜짝 놀랐어. 참, 너희한테 주기로 약속한 스킨케어 제품을 써버렸네. 나중에 보상할게. 아니야, 그런 건 공짜로 준대도 싫어. 근데 내가 스킨케어 제품을 사려다가 모두를 구하게 된 거니까 큰 공로라고 할 수 있겠지? 그거야 당연히 알지. 수간호사님, 대원과 수감자를 확인해봤는데 다들 무사해요. 이만 탈옥범들을 메로피드 요새로 연행해도 되겠어요. 마지막까지 라바트를 못 찾은 게 유감이네요. 아마 이미 병고를 당한 거겠죠. 으휴, 진짜 나쁜 녀석들이야. 특히 그 포톤 녀석은 더 나빠. 마지막에 모질게 물약 거래에 응하지 않았으면 우린 다 죽었을지도 몰라. 아니야, 난 항상 여러 가지 해독제를 가지고 다니거든. 그중엔 그 유독가스를 해독할 것도 있었어. 포톤이 문을 열지 않아도 모두를 지킬 수 있었을 거야. 응? 그럼 왜 포톤한테 그 물약을 준 거야? 수간호사님, 그게 사실이라면 저도 물약을 포톤한테 넘기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포톤이 외모를 바꾸고 폰타인에서 도망치면 녀석의 동료들을 신문한다 해도 도주 방향을 알아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물약을 넘긴 건 포톤의 도주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야. 그런... 우리도 얼른 가자. 아마 오래 버티진 못할 거야. 얌전히 있어. 키가 작다고 널 제압할 수 없을 줄 알아? 대장님, 마침 잘 오셨어요. 잠복 중에 건물에 들어가려는 수상한 놈이 있길래 바로 제압했어요. 이 얼굴은... 이건 포톤이잖아. 역시 여기로 온 건가? 뭐? 정확히 말하자면 얼굴이 망가지기 전의 포톤이지. 수배령에 나온 모습 그대로야. 그렇게 된 거였구나. 대체 뭐야? 물약을 구했으면 얼른 외모를 바꿔서 폰타인을 떠났어야지. 왜 예전 외모로 돌아와서 자기 무덤을 파?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얼른 들여보내줘. 얌전히 있어. 안에 허약한 할머니가 누워 계시는데 너 같은 악당을 어떻게 그냥 둬? 젠장,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잘 들어. 내가 라바트야. 안에 있는 건 내 어머니라고. 거짓말 아니야? 남한테 협박당하는 라바트가 어떻게 너처럼 극악무도한 악당이랑 같은 인물이야? 라바트가 협박을 당해? 오늘 들었던 얘기 중 제일 웃긴 얘기군. 내가 협박을 당할 땐 모두가 날 그 범죄자들과 한패로 여기더니 진짜 범죄를 저지르니까 내가 협박을 당했다고 여기래. 역시 잘생긴 얼굴은 쓸모가 많다니까. 쓸데없는 소리 말고 바른 대로 말해. 바른 대로 말하라고? 좋아. 그럼 얘기해주지. 내가 아직 포톤이었을 땐 이 세상은 그저 잔혹한 뿐이었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나한테서 떨어져! 여자들은 날 혐오했고 협업? 내세울 것도 없어 보이는 게 연구는 무슨? 연구원들은 날 무시했지. 포톤 씨 맞죠? 포톤 씨의 연구에 관심이 있어서요. 잘 생각해 보시죠. 다른 투자자는 찾기 어려울 테니까요. 나와 손잡으려는 건 나쁜 놈들 뿐이었어. 손을 떼겠다고? 글쎄, 실수로 네 사진을 그림자 수사청에 유출했더니 널 공범으로 생각하고 수배령까지 내렸던데. 그러니까 밖에 나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생트 관련 범죄자는 한 번 잡히면 다신 못 나오거든. 그렇게 빠져나올 수 없게 됐고, 그렇게 난 포톤이 아니게 됐어. 라바트 씨, 저기 할 얘기가 있는데요. 여자들은 날 좋아했어. 네가 새로 개발한 물량 말인데 그야말로 천재적인 아이디어야. 혹시 협력할 생각은 없어? 특허 라이선스를 체결하게 해주면. 연구원들은 나한테 아첨을 했지. 귀하의 연구에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귀하를 찾는 투자자가 많은 만큼 저한테 협력할 기회가 오진 않겠죠. 그저 호기심을 느낄 뿐이니 그리 경계하지 마세요. 나쁜 녀석들은 날 두려워하기까지 했어. 라바트가 된 후로 이 세상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알게 됐어. 그래도 난 세상을 너무 비난하고 싶진 않아. 나도 세상의 위선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세상은 왜 굳이 나한테 증오할 빌미를 주는 걸까? 엄마, 나왔어. 좀 괜찮아? 넌 누구니? 아무리 귀한 약재를 사와도 엄마의 병을 고칠 수 없었어. 적어도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게 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모두에게 소외당할 때 날 걱정하는 건 엄마뿐이었어. 근데 내 명성이 온 폰타인 과학원에 퍼진 뒤엔 날 알아보지 못하게 됐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 얼굴을 보여주고 싶었어. 그 못생긴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도. 이제 만족해? 이제 알겠어? 그럼 이제 날 들여보내줘! 너한테 지금 어머니를 뵐 면목이 있을 거라 생각해? 넌 신분을 완전히 바꿀 방법을 발견했고 도망칠 수 있었는데도 오히려 놈들과 손을 잡았어. 내가 왜 떼돈을 벌 기회를 포기해야 해? 이윤이 생트의 몇십 배인데다 합법적인데. 돈 때문에 계속 악당 짓을 한 거야? 악당? 기준이 뭔데? 범죄를 저질렀는지 얼굴이 잘생겼는지? 어차피 너희도 내 또 다른 얼굴이 악당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잖아. 너흰 날 평가할 자격이 없어. 너희도 이 위선적인 세계의 일부일 뿐이야. 난 자매 같은 거 안 해. 우리 엄마도 날 이해해 줄 거야. 넌 진짜 나쁜 녀석이야. 특히 그 입이. 솔직히 난 지금 네 얼굴도 악당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
가짜는 소리나 짓거리긴. 내 차백에도 놀라질 않는데 언제부터 한 거야? 네가 그 물약을 건네받기 전까진 의심 정도였어. 언제부터 의심했는지 묻는다면 의무실에서 널 처음 봤을 때부터였지. 그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사에 합류한 거고. 웃기는군. 젊고 유능한 연구원과 은팔치를 찬 악당이 네 눈에 같은 사람으로 보인다고? 이 물약의 변장 효과는 확실히 멜리진도 구분 못할 정도로 뛰어났어. 하지만 난 다른 멜리진보다 인간에 대해 더 잘 알거든. 인간에게는 외모에 영향을 받지 않는 더 본질적인 특징이 있으니까. 본질? 네가 날 꿰뚫어 봤다는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알 수 있어. 멜리진은 체질은 물에 가까워서 분명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야. 너도 그 물약을 사용해서 인간의 외모를 하게 된 거지. 시구인? 응, 맞아. 뭔지 알겠군. 인간이 멜리진을 배척하던 그 시대에 외모를 바꾸기로 한 거지. 인간한테 배척받고 도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종족과 존경받는 메로피드 유세의 수간호사,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는 말할 필요도 없겠지. 넌 나랑 같은 부류야. 내가 널 꿰뚫어 본 거라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네가 여기 온 건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지. 네 부탁을 들어줄게. 너 수간호사님, 지금 포톤의 상태는 조금 걱정돼요. 걱정 마. 전에 창고에서 물약을 보여준 건 일종의 테스트이기도 했거든. 포토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물약과 수문을 교환했어. 적어도 어머니에 대한 애정은 진심일 거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체포하기 전에 어머니를 만나게 해줘. 나랑 여행자가 같이 갈게. 걱정 마. 네, 알겠습니다. 엄마. 나야. 엄마 아들 포톤. 지금 얼굴은 알아볼 수 있지? 어떻게 된 거지? 엄마. 안타깝지만 안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아. 지난번에 검사해봤는데 이분은 지속적인 고열로 실명하셨어. 뭐라고? 어머니가 널 떠올리게 하고 싶다면 외모는 가장 쓸모없는 부분일 거야. 하지만 가족이 널 떠올리게 하는 데는 다른 방법이 많잖아. 안 그래? 젠장, 눈 뜨고 나 좀 봐줘. 나 포톤이야. 눈이 안 보이면 내 손이라도 잡아줘, 엄마. 아들 손이라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못 알아보는 거야? 젠장. 손바닥 온기가 변했나 보구나. 죄송해요. 결국 데려오지 못했어요. 당신이군요. 고마워요. 네. 엄마, 왜 이 녀석한테만 대답해주는 거야? 왜? 그만 불어. 이미 세상을 떠나셨어. 엄마. 엄마. 보통 미안하지만 우린 같은 부류가 아니야. 다들 오래 기다리셨죠? 그럼 신상 스킨케어 제품 바다 이슬 에센스의 판매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스킨케어 제품 프로모션이야? 장사는 여전히 잘 되네. 저번 스킨케어 제품의 성분을 알면 다들 어떤 반응을 보이려나? 아? 시그인이다!
오늘도 왔구나. 안녕, 시그윈. 여행자, 페이문, 안녕. 어제 내내 바빴는데 푹 쉬었어? 물론이지. 네가 특별히 당부한 거잖아. 오늘도 소재 찾으러 온 거야? 오늘은 모르간 경찰관을 도와 어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왔어. 스킨케어 제품이 그렇게 많이 팔렸는데 큰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 안 해도 돼. 조절이 거치지 않은 오색나비 이슬은 퀄리티 좋은 스킨케어 제품이니까 써도 문제 없어. 게다가 경찰관들은 판매된 오색나비 이슬을 전부 회수해 집중 폐기할 예정이야. 느비에트님한테 물이나 흙을 오염시키지 않고 자연적으로 휘발시킬 수 있는 무해한 방법을 생각해달라고 부탁했어. 시그위는 역시 믿음직스럽네. 고문 직책을 맡아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수간호사님. 회수한 오색나비 이슬은 말씀하신 방법대로 전부 폐기했습니다. 응, 고생 많았어. 그리고 전에 라바티의 신문 기록을 보고 싶다고 하셨죠? 정확히는 포톤의 신문 기록이요. 여기 정리된 기록입니다. 포톤은 어제 어머니의 마지막을 본 후로 심리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 신문에 고분고분 따라서 정보를 제법 알아냈죠. 녀석은 범죄 조직의 생트 조제를 돕던 중 우연히 이 물약의 제조법을 발견했고 이를 희석시켜 스킨케어 제품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공급자는 바시였어요. 녀석들은 바시 일당을 도와 대량의 범죄 증거를 제거했다더군요. 정말 이를 빈틈없이 처리해서 지금까지 녀석들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바시의 영향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단 거야? 아니, 바시 일당이 남긴 죄악은 결국 소멸될 거야. 시간 문제일 뿐이지. 대홍수 이후로 공급자가 끊긴 녀석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몰래 숨겨둔 모태 바다의 물로 홀로 떨어진 행인을 습격할 수밖에 없었어. 물론 모두 실패로 끝났지만 그렇게 신고가 잦아진 덕에 우린 녀석들을 주시하게 됐고 결국 꼬리를 잡을 수 있었지. 당연히 그래야지. 포톤의 진술에 따르면 녀석은 우리에게 용의자로 특정될 뻔했었대. 라바트였을 때 일부러 범인들과 거리를 뒀는데도 말이야. 포톤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도 제보자의 신분으로 혐의를 벗은 뒤 포톤의 모습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마지막을 보려던 거였고. 녀석은 몰랐던 거야. 실종된 지 오래지만 우리가 여전히 포톤을 예의주시 중이었단 걸. 그러니 외모를 바꾸고 대중 앞에 나타나자마자 체포된 거지. 전에도 똑같이 그랬단 거야? 정말 엄마한테 얼굴을 보여주고 싶었구나. 결국 이렇게 됐지만. 신문 기록에 첨부된 증거로 봤을 때 라바트로 변한 후 처음 번 돈은 전부 어머니의 치료비로 사용한 것 같던데. 네, 그래서 저도 의구심이 들어요. 포톤이 물약을 사용한 건 사욕 때문이 아니라 가족을 구하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 하고요. 그래도 포톤은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결국은 죗값을 치러야만 하죠. 응, 알겠어. 기록 정리하는 거 도와줘서 고마워. 시그윈, 포톤의 신문 기록은 왜 보려고 한 거야? 포톤은 내 환자였으니까 진료 사례를 정리해야 하거든. 개인의 경험도 진료 사례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선생님이 그러셨어. 아직 포톤을 환자라고 여기는 거야? 다 자업자득이잖아. 알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환자는 환자니까. 수간호사님,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물약에 관한 일은 비밀로 해주셨으면 해요. 대부분의 폰타인 사람들이 이 물약의 존재를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림자 수사청도 한시름 놓을 수 있을 테니까요. 알고 있어. 걱정 마.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참, 시그윈. 너 정말 그 물약을 써서... 왜 그렇게 놀라는 거야? 난 처음부터 말해줬는걸? 아, 전에 그 마녀랑 마법 물약 이야기가 진짜로 진짜였다고?
진짜로 진짜야. 그치만... 나도 남한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비밀들이 있어. 근데 이런저런 일들을 함께 겪으면서 여행자와 페이몬을 믿게 됐거든. 너희한테라면 말해줘도 괜찮아. 그 전에 나랑 같이 어디 좀 가줄 수 있어? 오늘 원래 누굴 추모하러 갈 예정이었거든. 좋아. 누비에트랑 라이오슬리잖아? 두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거지? 여행자 페이몬, 반갑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빅뉴스야. 최고 심판관이 중요한 볼일로 납셨어. 다들 이런 소식에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그렇지 않을까? 중요한 볼일이니까. 중요하긴 하죠. 아끼는 이에게 감정적으로 기댈 곳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나타나주는 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니까요. 그림자 수사청의 보고를 받은 후로 꼭 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느비에트 씨가 모두를 위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수간호사와 함께 여기에 온 거지. 돌아가신 선생님을 뵈러 말이야. 그럼 시그윈이 추모하려는 게 선생님이라는 거야? 그 마녀?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시그윈이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걸 듣다 보니까. 시그위는 별로 무례한 언사라고 생각 안 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예, 시그윈은 오히려 친근한 호칭이라고 느낄 겁니다. 시그윈에게 그분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너그러운 분이셨다더군요. 대다수의 인간이 멜리진을 배척하던 시절 유일하게 시그윈의 선생님이 되어주신 분이라고 합니다. 누비에트랑 라이오슬리는 정말 상냥하구나. 직장 후배를 엄청 신경 써주네. 직장 후배? 이 심판관 선생님의 후배라면 모를까? 난 가당치도 않아. 수간호사는 몇백 년 전부터 메로피디오스에서 복역했고 형기가 끝난 뒤에도 남아서 메로피디오스의 핵심 구성원이 됐어. 엄밀히 따지면 메로피디오스의 대부분이 수간호사의 후배야. 물론 나도 마찬가지고. 복역? 예, 제가 최고 심판관이 되기 전 폰타인에는 다른 종족이 인간으로 변하는 모든 시도를 금지한다는 오랜 율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대부분의 연구원들처럼 과학적 윤리를 규격화하기 위한 율법이라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백성들이 진실을 모른 채 더 순수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에게리아가 제정한 보험인 것 같습니다. 무지는 축복이니까. 시그윈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게 된 데에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지만 율법을 위반한 건 사실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어? 물론입니다. 시그윈은 친구가 이 일을 알게 되는 걸 싫어하지 않으니까요. 당시 시그윈은 절 찾아와서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딸이 위독한 상황인데도 널 문전박대했다고? 정말 고집불통이라니까. 인간의 선입견은 나도 어쩔 수 없는 병이야. 거기까지 달려갈 힘이 없는 게 안타깝구나. 정말 웃기는 일이야. 폰타인의 모두를 구하려다 눈앞에 있는 환자도 구할 수 없게 되다니. 선생님, 이게 대체... 이상한 병을 발견했다. 아마 온 폰타인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일 거야. 다만 목격자도 증거도 없어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을 터였지. 그래서 난 스스로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지만 결국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고 이런 꼴이 되고 말았어. 그럼 제가 선생님부터 치료할게요. 선생님이 제 친구를 치료해주세요. 괜찮다. 내 상태는 내가 잘 알아.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선생님, 전에도 말했지? 의사의 가장 큰 책임은 본인이 치료할 수 있는 병을 치료하는 거야.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절 믿어주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 그 아이는 네 첫 환자였지. 정말 그 아이를 치료하고 싶으냐? 네, 그럴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율법을 어기고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해도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역시 내가 키운 제자야. 그럼 도박하는 셈 치고 실험을 끝까지 해봐야겠구나. 시그윈, 일단 떠났다가 2시간 뒤에 다시 찾아오려무나. 기적이 일어난다면 난 모든 폰타인 사람을 구할 방법도 찾고 네 친구를 치료하러 갈 여력도 생기겠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고, 그땐 내 행방은 찾지 말아주렴. 너에게 선물을 하나 남겨주마. 이 병을 연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야.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네가 눈앞의 환자를 치료하는데 도움은 될 거다. 시그윈이 다시 돌아왔을 때 기적은 없었습니다. 시그윈은 테이블 위에 남겨진 물약과 메모를 발견하고 거기에 적힌 대로 물약을 사용해 지금의 모습이 됐습니다. 동시에 폰타인의 율법을 어기게 됐죠. 전 사실을 확인하고 시그윈에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랬구나. 시그윈은 폰타인 사람이 용해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나서야 그걸 깨달았을 겁니다. 후에 진실을 알게 된 저 역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전 율법의 공정함을 수호하는 동시에 그 무정함을 지켜야 하니까요. 다행히 거듭 확인한 결과 폰타인의 율법에 따라 시그윈은 숨겨진 진실로 인한 별도의 형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그윈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상상도 안 가. 시그윈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초대했다는 건 이야기를 꺼낼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왔구나. 내가 추모하려는 사람은 우리 선생님이야. 시신은 없고 옷까지만 남겨져 있었는데 그마저도 지금은 물속에 있어. 시그윈, 그 마법 물약을 내어줬다는 마녀가 시그윈의 선생님이지? 응, 느비에트님이 많은 얘기를 해주셨나 보네. 진실을 알게 된 후에 마음이 많이 복잡했겠구나. 사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난 뒤에는 역시 선생님답다는 생각만 들었어. 스스로를 희생하는 일마저 너한테 비밀로 한다는 게? 선생님은 약이 증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아이한테 약을 먹이는 분이시니까. 그렇구나. 그럼 시그윈은 왜 자수를 한 거야? 율법을 어겼으면 벌을 받아야지. 선생님은 선생님의 선택을 했고 나도 내 선택을 한 것뿐이야. 알아. 근데 포톤이 시그윈한테 따질 때 진짜 화났단 말이야. 난 시그윈이 그런 녀석이랑 같은 부류라고 생각 안 해. 느비에트한테서 진실을 듣고 난 뒤로 더 그랬어. 근데 시그윈도 결국 똑같이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괴로웠어. 페이몬, 사실 그 반대야. 복역한 경험이 없었다면 포톤의 질문에 그렇게 확고하게 대답할 수 없었을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페이몬도 여행자도 궁금하지. 내가 얘기해줄게.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이 멜리지는 유죄입니다. 최고 심판관은 혼타인 율법의 위험을 지켰지만 멜리진의 약상자를 압수하진 않았어. 그때부터 메로피드 요새에는 작은 의사가 있게 됐지. 메로피드 요새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후드와 망토를 입고 다녔어. 그녀의 인간 같은 외모 때문인지 진찰을 거부하는 환자는 없었어. 치료한 환자가 많아질수록 그녀의 향기도 짧아졌어. 그치만 메로피드 요새의 모두에겐 그녀가 필요했고 그녀 역시 향기를 마치고도 떠나지 않았지.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밖에서 보낸 초대장을 받았어. 그 익숙한 곳에서 멜리진을 맞이한 건 한 노부인이었어. 노부인은 멜리진의 변장을 한눈에 알아봤지만 그저 이렇게 물었지. 멜리진인 네가 이렇게 많은 인간들의 존경을 받는 이유가 뭐일 것 같니? 내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시그윈, 50년 넘도록 조금도 늙지 않는 네가 인간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정말 몰랐을까? 오랜 시간 끝에 드디어 널 찾아냈구나. 그날 밤 네가 날 구한 걸 난 늘 기억하고 있었단다. 어떻게 알았어? 그때 난 더 이상 멜리진이 아니었는데. 인간인지 멜리진인지가 뭐가 중요하겠니? 내가 기억하는 건 손바닥의 온기야. 어쩌면 가장 확실한 표식이겠지. 네 손바닥의 온기는 여전히 그대로구나. 시그윈, 더는 숨기지 않아도 돼. 지금 사람들이 멜리진과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건 어쩌면 너 같은 멜리진이 있기 때문일 거야. 이 말을 이제야 전해서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의 멜리진 선생님. 내가 원했던 결말이 이거야. 포톤의 자백을 듣고서 난 포톤이든 라바트든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주고 싶었어. 근데 너무 늦었는지 손바닥의 온기가 이미 사라졌나 봐. 치료를 시도해봤지만 병은 얼굴에 있는 게 아니었어. 내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려고 하는 거 알아. 고마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뭐. 너희를 여기로 초대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 약속했던 보수를 이제 줘야지. 외모를 빼앗긴 수감자들을 위해 물약을 몇 병 더 조제해도 된다는 그림자 수사청의 허가를 받았어. 그래서 너희한테 줄 것도 한 병 만들었지. 응? 이건 우리한테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폐기해야 하지 않아? 폐기 여부는 너희에게 맡길게. 여행자랑 페이몬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데 약속을 어길 순 없잖아. 그렇긴 한데 난 더 이상 이런 물건을 쓰고 싶지 않아. 근데 티바트에 딱 한 병만 남은 거잖아? 그렇다면 그냥 폐기하기보단 특별한 의미를 담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렇지! 멜리진의 체질은 대홍수에도 바뀌지 않았으니까 이 물약의 효과를 계속 누릴 수 있잖아? 시구이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적 없어? 멜리진은 역시 멜리진 모습일 때가 더 귀엽지 않을까? 페이몬, 인간인지 멜리진인지가 그렇게 중요해? 그건... 나도 참 괜한 말을 했네. 시구이는 진작 답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 이 자리에서 필기하자. 나에게 맡겨줘.